연예인이기에 얻는 이익도 있지만 연예인이라서 받는 불이익도 있는데요. 최근 연예계에는 연예인이라서 불편을 겪는다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자세한 이야기 머니투데이 전형화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예슬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했는데요. 예, 지난 6일이죠. 한예슬이 소속사 직원들과 동행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한예슬은 당초 영화 촬영 때문에 다른 날짜에 조사를 받길 원했지만 경찰이 이날 조사를 강력히 원하면서 출두를 했습니다. 한예슬은 도착부터 취재진의 질문까지 조금도 피하지 않고 당당했는데요. 사고 당시 왜 나와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자가 혼자 나가면 무섭잖아요. 아저씨가 무서웠어요 라며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고요. 사고 당시 사과를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예슬은 경찰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 등에 대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럼 경찰이 한예슬을 뺑소니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이번 주 금요일 정도면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경찰은 13일까지 검찰과 협의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할지 교통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한예슬의 사고 당시 CCTV 자료를 국과수에 넘겨 정밀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경찰은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차량이 피해자 도씨와 실제로 부딪혔는지 또 도씨 엉덩이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졌는지 등을 파악해서 혐의 여부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한예슬이 사과를 했는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차에서 무서워서 내리지 못했다는 건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구호 조치 여부가 그 사건의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 차에서 내려서 살피지 않았다는 부분은 여성 운전자들에겐 좀 곤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성 운전자들을 겨냥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라고 조언을 하는데 사람 감정이라는 게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화가 날 수가 있겠죠. 또 단순 사고일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예슬 사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CCTV에서 봤듯이 아주 경미한 접촉이었고요. 이런 경우 여성 운전자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좋을지 경찰의 판단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예슬 측은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한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예, 한예슬 측은 이제 피해자가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담근 그 녹취록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녹취록은 법적으로는 뺑소니 혐의를 입증하느냐 아니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나 한예슬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면 과연 연예인이라서 당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해서 겪는 일인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도 연예인이라 억울한 일을 겪었다며 법정 대응에 나섰는데요. 네, 정준호는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톱스타 부부 별거설과 관련해 소문을 부정한 데 이어 실명을 거론한 매체와 당사자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소송은 한 매체가 익명으로 지난 3월 C씨가 서울 모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유명 남성 배우 A씨와 재력가에 따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스타라고 소개해 정준호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이에 대해 정준호는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둘이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 그냥 웃음만 나온다고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매체가 고소장에 언급된 배우가 정준호라고 확인했다며 실명을 보도하면서 정준호는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정준호는 사업 때문에 두 사람과 술자리를 함께 한 적은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으며 고소장에 거론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C씨의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정준호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부부에게 상처를 주는 음해성 루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또 많은데요. 정준호는 일단 피고소인도 아닌데 고소장에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고소장에 적힌 내용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 외에는 물증 같은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은 일부 매체에 익명으로 거론된 배우가 정준호라고 인정까지 했는데요. 파렴치한 모습을 세상에 알려야 해서 그랬다는데 그렇다기보단 다른 저의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피고소인이 유부녀라는 것도 염두에 둘 부분이고요. 아무튼 정준호가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경찰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준호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실제 고소를 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지날 때까지 거리를 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놀러와의 출연에 불화설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방송이 됐는데 뭐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마침 녹화가 정준호의 실명이 공개된 날 이루어져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준호는 연예인 커플에게 자주 거론되는 불화설이 그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고 찹찹한 신경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흘러가는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하정 아나운서 역시 이번 일로 남편을 더 생각하게 됐고 또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아내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연예인은 아니지만 MBC 스포츠 플러스 송지선 아나운서가 트위터와 미니 홈페이지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예, 송지선 아나운서는 미니 홈페이지와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터를 통해 자살을 암시한 듯한 글을 남기고 또 임태훈 선수와 스캔들 논란에 휘말리다가 또 전 남자친구와 설전을 벌여 네티즌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MBC 스포츠 플러스는 9일 오전 주례 회의를 통해서 송 아나운서에 대해서 자살 소동, 임태훈과의 스캔들 논란 등 각종 그 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실 확인을 먼저 한 후에 사실임이 입증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의 내용이 해킹으로 밝혀진다면 송지선 아나운서의 책임이 없는 만큼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일은 연예인의 미니 홈페이지, 트위터에 관련돼서 화두를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니 홈페이지나 트위터는 연예인의 사적인 창구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공적인 창구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이번 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기사화되는 걸 알고 쓰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누구에겐 연예인들, 누구에겐 사적인 영역이고 누구에겐 공적인 영역이냐는 논란이도 있긴 한데 이젠 연예인에게 트위터나 미니 홈피는 공식적인 통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